우리는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 이 창당 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내용들은 신당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하나하나 국민들에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물리적 제약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민주당이 얼마나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 쉽게 조율되면 3월 말까지 창당이 지금 굉장히 빠른 일정인데요. 정말 민주당이 진정으로 이번에 개혁하라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걸 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고 네. 만약에 그런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깰 수 있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네, 지금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쪽 얘기를 각각 들어봤는데 전 저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요 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남녀의 결혼 같습니다. 일단 결혼 3월 말에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안철수 신당 쪽을 여성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 남자가 과연 믿을만한지 결혼해도 되는 건지 혼인신고는 해도 괜찮은 건지 이 남자 직금은 잘해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혼 후에 달라지는 것 아닌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혼수를 장만하면서 또 생각이 더 좀 엇갈리는 것 같다. 이런 그렇죠. 생각도 듭니다. 자, 저희 그래서 오늘 지금 3위로 위치한 저희 뉴스입니다. 일단 두 남녀가 만나 가정을 꾸리는 결혼에는 동의했습니다. 거기는 오케이 했는데 앞으로 혼수 문제며 집안 대소사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느냐 이 나누기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네요. 자, 이 설훈 의원과 김효석 전 의원의 그 오디오, 그 영상을 좀 방금 전에 보셨는데요. 어떠세요? 뭐 잘 될 거라 일사천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지만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네, 아침에 김효석 위원장 그 라디오 인터뷰 발언을 보면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깰 수도 있다. 깰 수도 있다. 엄포를 놨기 때문입니다. 하혼을 선언할 수도 있다. 그 네, 얘기네요. 그렇게 어떤 엄포를 보면서 이 과정이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가장 큰 관건은 지금 제3지대에 있는 신당을 만든다는 것도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또 무슨 얘기지 싶으실 텐데 네. 그 과정을 놓고도 지금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네. 당이 만들어져 있고 새정치연합은 당을 만들던 와중이었는데요. 네, 네. 일단은 민주당은 안철수 쪽에서 당이 네. 만들어져서 1대1로 당대당으로 결합하자 이건데 네. 지금 그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제3지대 신당을 만들려면은 네. 민주당도 당을 깨고 같이 들어와라. 네. 이렇게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일단 새정치연합 당 먼저 만드시고 1대1로 합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새정치연합은 아닙니다. 당은 나중에 만들 테니 일단 민주당을 다 해체해서 개별적으로 다 그곳에 모이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차이가 큰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가요? 돈이 걸려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 일단은 그 민주당의 경우는 당이 만들어져 있고 지금 2012년 총선 득표율에 따라서 국고 보조금을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정당을 다 해산해 버리면은요, 그 네. 국고 보조금도 받을 수가 없고요. 굉장히 또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떤 편의성 면에서도 네. 당대 당으로 통합하는 것이 네. 더 유리하다는 판단인데요. 그렇죠. 비례대표들 역시 당이 해산되면 한번 당적을 바꿔야 되거나 뭐 이런 부분 또 복잡한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악마는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앞으로 나갈 부분이 상당히 거쳐나가야 될 부분이 많은데 벌써부터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신당 창당 과정에서. 잠깐 그러면 이제 돈 문제도 있고 이남희 팀장 얘기 들어보니까 돈 문제도 걸려 있고 하태원 차장 말씀대로라면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들은 해산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안철수 신당 쪽에서 민주당한테 일단 해산하시고 제3지대로 다 개별적으로 입당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나요? 좀 이렇게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가 정말 뭔가 새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윤여준 전 장관도 이렇게 민주당의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윤여준 전 장관도 엄포를 놨습니다. 김효석 전 의원은 깨알 수 있다. 윤여준 전 장관은 민주당이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함께하기 어렵지 않겠냐. 함께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굉장히 애달게 만드는군요. 네. 결혼 날짜는 잡아줬지만 신랑이 계속 뭔가 달라지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건 잘 될 걸 전제로 하고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3월 말에 창당이 돼서 다 한 식구가 된다고 치면은 딱 진단할 수 있는 게 한지북 세 가족이에요. 친노 계파, 김한길 대표로 상징되는 비친노, 비노 계파가 있고 안철수 계파가 하나 생길 것 같아요. 그럼 두 분께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창당이 잘 된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그 새로운 신당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권력 구도가 어떻게 짜질까요? 이남희 기자 먼저 얘기하시겠습니까? 저는 구애와 밀당으로 점철된 합종연행이다. 이거 좀 복잡하게 설명해 주세요. 구애와 밀당이라는 게 밀고 당기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뭐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김한길 대표로 대표되는 비노 계열과 안철수 의원의 연합 세력과 네. 친노가 양강구도로 갈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민주당에서도 좀 계파가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김근태 상임고문을 따르는 민평연계가 있는데요. 네. 뭐 우원식 의원, 뭐 또 이인영 의원 여러분들이 계신데 또 그 민평연계의 경우는 또 어떤 선택을 할지 모릅니다. 또 손학규계가 있고요. 결국은 각 계파별로 안철수 의원이 그 각 계파를 자신의 측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마도 양강 구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경쟁을 벌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구애와 밀당으로 점철된 합종 연행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뭐 한마디로 정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력을 느끼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 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선거를 치르게 되면 뭐 본인들은 굉장히 부인했지만 결국에는 어느 지역에 어느 후보를 어떤 계파가 낼지 바로 이게 가장 키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울은 가령 박원순 현재 시장이 나간다면 인천이나 경기 지역은 뭐 안철수 계파가 하나를 우리가 하겠다. 그 다음에 뭐 충청 같은 경우는 그 친노 진영이라고 하는 안희정 지사가 그대로 나가겠다. 그렇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끌시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그 첫 대목에서 한지붕 세 가족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6.4 지방선거 공천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문재인 의원이 바로 저렇게 얘기했거든요. 오늘이 아니고 어제인데요. 어제. 워낙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이렇게 지분에 연연하거나 나눠먹기식 모습 보여주는 것 안 된다. 이렇게 연연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올바로 혁신하는 모습 보여줘야 된다. 어떤 친노 배제 논란이나 여러 가지 이제 계파 경쟁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물음들이 계속 나오니까 문재인 의원이 그런 논란에 대해서 선을 그으며 혁신하는 모습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이제 저희 그 정치부의 다른 차장이 나와서 얘기할 때 이번 통합은 친노만 배제하고 또 그 종북 논란이 많은 그 통합진보당을 배제한 나머지 야권 전체의 연대다. 결국 친노가 배제될 것이고 그 안에서 잡음이 생길 여지가 굉장히 크다 이런 진단을 냈는데 현재 친노 진영 쪽에서는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의견이 좀 나옵니까? 아니면 관망인가요? 관망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야권이 통합해야 된다는 얘기는 친노 진영에서도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탈당한 문성근 전 최고위원도 이런 말을 했었어요. 안철수 의원을 당대표 시키더라도 데리고 와야 된다, 민주당에. 그러니까 친노 진영에서도 그런 인식을 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당 안에서 경쟁하는 게 우선이고요. 김한길 대표도 더 큰 민주당 만들겠다 여러 번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현재 큰 빅 텐트가 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큰 텐트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원심력이죠. 원심력보다는 현재는 구심력이 작용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어떤 잡음이 일어나고 그 한지붕 세 가족을 꾸린 지도부가 그러니까 구심력으로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신당의 성패 여부가 가름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건 뭐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생각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가령 이제 새로 당이 구성이 되고 지도부가 짜여졌는데 연초에 정초에 보통 국립현충원 참배도 가잖아요. 안철수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참배했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의원이나 김한길 대표 이런 분들도 같이 가나요? 지금까지 한 번도 간 적이 없죠. 그러니까 지도부가 뭐 연초에 가거나 혹은 이제 대선 후보가 처음에 그 첫 일정을 하면서도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은 가지 않아서 또 논란이 됐었는데 일단 김한길 지도부나 조금 더 그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히려는 김한길 지도부 측은 아마도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어제도 민주당 의원들이 처음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구미 생가도 갔었잖아요. 충분히 가능한데 이제 친노 진영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안 갈 이유도 없지만 또 꼭 갈 이유는 있느냐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안 갈 이유도 없지만 갈 이유도 없다.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저도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야권 상황이 좀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민주당과 그 안철수 신당 간의 그 관계에 대한 얘기 좀 생각이 다른데 일단 결혼의 비유를 좀 드렸습니다. 3월 말 결혼한다고 선언을 했고 과연 이 남자가 마음을 제대로 잡을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안철수 신당 계속 이달 말까지 생각을 거듭할 것 같습니다.